박영수 저 사람이 박영수예요. 다 알겠죠. 몇 년생이냐? 1952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옛날 한국 나이로는 74세, 윤석열 나이로는 지금이 2월이니까 생일 안 지났으니까 뭐 72세로 나와 있긴 할 텐데 72세 뭐 한 10개월이나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 옛날 한국 나이로는 74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판결이 나왔는가? 그거는 구형이고 판결부터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판결이 나왔는데 2월 13일 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를 했어요. 징역 7년. 야, 제가 좀 전에 박영수 나이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74살. 우리 나이로, 옛날 나이로. 거기에다가 7을 더해 보세요. 그럼 몇 살에 나옵니까? 80살 넘어서 나오겠네. 풀로 채우면은 만으로 치면은 만 80세 이전엔 나오겠지만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은 80살 넘어서 그 석방될 것이다. 그런데 저기에는 이제 잘려 있는데 저 판결을 갖다가 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동연 부장판사야. 김동연 부장판사도 저랑 연수원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김동연이가 박영수에 대해서 판결 선고를 했는데 징역 7년. 그런데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 못 믿겠어요, 사실은.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는 지금 그 위증교사죄는 지금 이제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오래 끌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박영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영수 특검은요 뭐까지 했던 사람이냐? 제가 검찰의 넘버 1은 검찰총장이잖아요. 넘버 2가 대검 차장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검찰의 넘버 2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딱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고등검사장으로 서울, 뭐 대전, 뭐 수원, 뭐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대검 차장 이렇게 몇 가지 법무부 차관도 고검장급인가?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고검장급 중에서 그래도 의전 서열이 제일 높은 자리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영수 전 특검은요 서울고검 검사장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제외하고 명실상부한 넘버 2까지 했던 사람이 그게 박영수다. 그런데 박영수 검사가 언제부터 잘 나갔느냐? 박영수 검사가 목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박영수 특검 검사할 때 나름 이렇게 잘 나갔지만 날개를 달 때가 있었으니 언제 날개를 달았느냐? DJ 때 날개를 달았어요. DJ 때. 목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DJ도 있지만 목포하면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 계세요. 누굽니까? 박지원 의원. 박지원 의원하고 박영수 특검의 아버지가 목포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대요. 그러니까 목포의 유명한 박 변호사 아들 박영수가 검사하고 있는데 DJ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에 우리 어떻게 좀 믿을 만한 놈 없나? 딱 봤더니 그 박지원이 DJ한테 박 변호사 아들 박영수라고 한 놈이 있는데 그 친구 아주 쓸만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DJ 때 사정비서관 되고 그 다음에 DJ 다음 대통령 누가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를 무슨 정부라고 했습니까? 참여정부라고 했어요. 참여연대 말고 지금 긴가민가 가물가물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참여정부에서 박영수 특검이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가지고 그때 대검 중수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 넘버 2까지 하고 아마 그 노무현 정권이 더 연장됐으면 정권이 교체가 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검찰총장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노무현 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박영수 특검은 무지무지하게 잘 나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하고 비교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잘 나갔느냐? 박영수 특검이 그 검찰을 떠나고 나서 검찰총장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거 못하고 나와가지고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변호사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가 됐느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는데 우리은행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조상제안서라는 그런 은행이 있었어요.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뭐 한일은행, 서울은행. 그런데 조상제안서에서 넘버원이 조흥은행, 상업은행이었는데 그거 합쳐진 은행이 어떤 은행입니까? 우리은행. 그 우리은행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근무했던 예금보험공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은행은 우리은행 뭐 또 있지만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행들은 다 나름대로 오너 같은 그러한 그 자율적인 그러한 은행이었는데 우리은행은 다 망한 은행들을 뭉치고 해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 통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던 그러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은요 진짜 은행장 이상의 그 역할을 갖다가 할 수 있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던 그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이에 청탁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았습니까? 남욱으로부터 청탁을 받았어요. 남욱하면 뭐다? 대장동이다. 그래가지고 남욱이 뭐라고 청탁을 했느냐? 우리은행이 대장동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PF 대출도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그러면 맨입으로 되겠니? 나 박영수야 맨입으로 되겠니? 그러니까 남욱이 어땠습니까? 200억 드릴게요. 200억 약속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제가 그때 변호사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저희 사무실 뭐 요만하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박영수 변호사님이 저희 사무실에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변협회장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어요. 출마하고 저하고 악수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박영수입니다 그러면서 나 박영수야 나 찍어봐 한 번만 찍어봐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변협회장에서 똑 떨어졌는데 변협회장 선거할 때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변호사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선거 운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박영수가 남욱한테 나 변협회장 선거 운동 해야 되는데 돈 좀 줘 해가지고 얼마 받았다는 겁니까? 3억 받았다는 거죠. 3억. 돈도 많은 사람이 뭐 그걸 또 남욱같이 한참 후배한테 손을 갖다가 내미나. 어쨌든 남욱이 뭐 돈 많이 벌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그다음 남욱 돈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8억 원을 수수를 갖다가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더 용납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때는 뭐였습니까? 박영수 변호사가 특검이었잖아요. 특검. 어떤 특검? 박근혜 특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뇌물 받았다, 뭐 최순실하고 뭐 경제적 공동체다 막 이러면서 막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쥐잡듯이 잡고 있을 때 특검으로서 그때 박영수는 뭘 했었느냐? 화천대유에서 딸을 통해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 원을 받았대요. 어떤 형식으로? 단기 대여금 형식으로 가장해 가지고 11억 원을 수수했다. 이런 혐의를 가지고 지금 박영수 특검이 기소되고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부분들은 판결 내용 같은 것들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이나 뭐 오늘 오후나 이렇게 그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으면 제가 뭐 내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의미 없으면 그냥 뭐 오늘 말씀드린 정도로 끝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장동 사건 빵 하고 터지면서 딱 캐다 보니까 박영수라고 한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23년 6월 26일에 구속영장을 쳤어요. 그런데 영장 어떻게 됐습니까? 기각됐다고요. 그러니까 또 그때 막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수가 뭐 검사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봐주기 아니냐, 검찰이 자기 식구 이렇게 뭐 이렇게 대부 같은 박영수를 뭐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개거품 물었는데 그런데 박영수 구속됐어요. 언제 구속됐습니까? 8월 3일. 왜 구속됐습니까? 영장 기각되니까 보강에서 또 친 거지.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된 거지. 그러니까요 저는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도 2023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8월 3일에 구속됐는데 그 다음 달 9월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 있었잖아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박영수처럼 똑같이 영장 관련해가지고 이거 또 보강해가지고 영장 쳤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는가. 저는 뭐 어쨌든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박영수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수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8월 21일에 2023년 8월 21일에 구속 기소가 됐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4년 11월 28일 작년 11월 28일에 징역 12년 벌금 16억 추징금 17억 5천만 원의 구형이 떨어졌어요. 야. 11월 28일 제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이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판결 선고 2월 13일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야 2월 13일이 언제 오나? 응? 야 김동연이 해도 너무한다. 11월 28일 날 결심해가지고 구형까지 다 마쳤으면 그러면 12월 달에 판결 선고하든지 늦어도 1월 달에 해야지 뭐 이거 하는데 판결을 갖다가 쓰는데 12월, 1월, 2월까지 해가지고 2달 반인 2달 보름이나 걸리나 그 생각을 갖다가 했었는데 언제 2월 13일이 오나 했는데 그날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징역 12년 구형했지만 저는 중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징역 12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징역 7년 선고가 됐으면 중형이 떨어진 거고요. 거의 이제 만기까지 복역하게 되면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에 고검장에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말년에 70 넘어가지고 70 중반 바라보는 저 나이에 깜빵에서 이렇게 오돌오돌 떨면서 그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법정 구속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본문 보면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했다고 그랬어요. 왜 보석이 됐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래요. 왜 보석이 됐다고요? 구속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으로는요 6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없는 구조입니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다 부인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불러야 돼. 검사가 수사한 게 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8월 21일에 구속 기소가 됐는데 작년 초에 풀려났어요. 박영수 특검은 왜 풀려났습니까? 구속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그러다가 지금 뒤늦게 법정 구속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아예 그러면 구속기간 자체를 6개월이 아니라 1년씩 팍팍팍 늘려주든지 이거는 박영수한테도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1년 동안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좋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겠지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잖아요. 78살에 나오는 게 낫지 77살에 79살에 나오는 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판 질질질 끌 수 있게끔 다 만들고 그런 방어권이 팍팍팍 보장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옛날 법으로 돌아가자. 그럴 거면 못하러 바꿨는가? 그 법 누가 바꿨습니까? 국민의힘 바꿨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 민주당이 바꿔놓고 지들이 바꿔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꽃감 빼먹듯이 제일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 재판을 26개월이나 질질질 끌었지. 그래놓고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걸 갖다가 옛날 법 해가지고 증거능력 인정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겠다. 그래놓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헌법재판관이다. 이거는요 진짜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니네가 뭘 하냐? 니네가 뭐 하냐? 그냥 니네는 우리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었으면 문영배구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 저 같은 막 소리 높여가지고요. 재판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법입니까? 당신 법 똑바로 알아? 이런 식으로 막 핏대 올릴 텐데 왜냐하면 어차피 저 사람들은 그거 안 할 거니까 저 사람들은 100번 이야기를 해봤자 그냥 마이동풍으로
확증으로 니네는 지져라. 뭐 개돼지야 지져라. 우리는 내 마음대로 판결 쓸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야지. 판사들이 안 들으면 국민들한테라도 이야기 들을 수 있게끔 해야지. 뭐 그렇게 그때 변호사님들 나와가지고 울먹울먹거리면서 아 이거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진짜 대통령 우리 방어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문영배 됐습니다. 약속했어요.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 같으면 들이받는다. 나 같은 성질 같아서는 뭐 어쨌든 저보다 더 훌륭한 변호사님들이시니까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은 뭐다? 결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게 쥐잡듯이 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이 자기가 특검일 때 뒤로는 호박씨 다 깠다.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다? 결국은 진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냥 그런 생각 들면서 어쨌든 김동연이가 징역 7년 때렸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왜 위증교사는 무죄를 갖다 때렸나?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야, 재판을 갖다가 똑바로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바로 하든지 재판을 망치려면 박영수도 무죄 때리든지. 야 이게 이랬다 저랬다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니까 전 좀 희한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속보가 떴다는 거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